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예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뜬다는 소문이 나면서 카카오의 음악 재생 앱에 이용자가 몰려들어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는 총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뮤직은 전날 밤 9시 20분에서 10시 30분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 접속이 잠시 중단됐는데요. 이날 오후에도 일부 메뉴는 작동하지 않는 등 오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부 누리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의 카카오 뮤직에 접속하면 자신의 예전 프로필 사진이 뜬다는 글을 퍼뜨렸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뮤직은 2013년 출시됐는데 카카오가 2016년 음원업계 1위인 멜론을 인수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가입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를 잊고 있다가 최근 다시 접속해본 몇몇 사용자들로부터 화제가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오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카카오 관계자는 오류가 아니며 언제라도 프로필 사진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 이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디넷의 미국 경제지 포브스 인용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수잔 델베느 의원과 데이비 슈바이커트 의원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공정과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런 세법에 따라 달러로 피자나 커피를 구매할 때는 내지 않는 자본이득세를 암호화폐 결제 시에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주식거래처럼 암호화폐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는데요.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사용해 일상적인 제품을 구매할 때도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암호화폐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죠. 양당 의원들은 $200 미만의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데 암호화폐가 쓰였을 경우 총 소득에 암호화폐 이익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성질로 인해 환율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인 간 거래를 총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 단 $20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앞 문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규정은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과세 의지를 드러냈었죠.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거래 세금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의 가격은 160만원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 가격은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 239만 8천원과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의 124만 8,500원의 중간 정도네요.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에 공개될 삼성전자의 위아래로 접히는 클램쉘 모양의 폴더블 폰 가격은 160만원 정도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언팩은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에서 스마트폰 통신장비 부문 스마트폰 담당 부서인 무선사업부 수장을 맡게 된 노태문 사장의 데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제품이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흥행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으로 노트북처럼 화면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느 각도에서든 접은 상태로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전망이네요. 이는 제품을 고정된 곳에 놓고 최적의 각도로 셀카를 찍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주요 기능이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이 제품은 각종 외신을 통해 알려진 대로 화면을 펼쳤을 때는 6.7인치 크기에 접었을 때는 갤럭시 폴드와 마찬가지로 시계와 간단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화면을 접고 폈을 때 생기는 주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소재에 투명 폴리이미드가 아닌 초박형 유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KFC가 여성의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넋놓고 쳐다보는 소년들이 나오는 광고를 냈다가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디언은 호주에서 최근 TV와 유튜브로 방영된 KFC 징거 팝콘박스 광고 영상을 소개한 뒤 이에 대해 KFC가 사과했다고 전했네요. 영상에서 상하이 노출이 다소 심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 유리창을 보며 가슴과 엉덩이 등의 옷매무새를 점검하는데요. 갑자기 차창이 내려지며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의 소년과 그들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보입니다.
소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여성의 가슴 부위를 집요하게 쳐다보는데 다소 맥락 없이 곧장 당황한 이 여성이 KFC 제품을 먹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광고가 공개된 뒤 콜렉티브 샤우트라는 한 시민단체는 젊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남성의 기쁨을 위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지긋지긋한 고정관념을 드러낸 퇴보라고 비판했고, 이 같은 광고가 남자애들은 늘 그렇지 라는 인식을 자꾸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판에 직면한 KF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의 최근 광고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을 분들께 사과한다며 광고의 본래 의도는 젊은 여성과 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FC는 해당 광고 영상을 중단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KFC 호주 유튜브 채널에서 이 광고는 다른 최근 광고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27,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지만 댓글 기능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콜렉티브 샤우트 대변인 멜린다 리즈스키는 이 같은 광고는 우리가 남자애들로부터 개선을 바랄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할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여성이나 소녀들을 향한 해로운 행동을 하도록 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해킹 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 씨는 피해자들의 클라우드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은 뒤 자기가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충전한 회원들에게 이 영상을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과거에 애인 관계였던 남성을 추궁하면서 들통났는데요. 두 사람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었지만 휴대폰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두는 바람에 조 씨의 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조 씨는 5년 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질타했는데요. 이어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 안에서 높은 등급을 얻으려 음란물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정이 죄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조 씨는 1심 판결을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백화점 관련 온라인 총 정보량이 1년 새 1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NC백화점, AK프라자 등 주요 6개 백화점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 백화점의 2018년 10월에서 12월 온라인 총 정보량, 즉 소비자 관심도는 55만 19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만 2009건에 비해 14.5%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온라인 정보량 순위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톱 3위를 형성하는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총 정보량이 10만 건 이하로 떨어져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3만 1000여 건대로 4위, NC백화점이 2만 1000여 건으로 5위, SK프라자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호감도 역시 2018년 4분기엔 68.99%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엔 53.49%로 15.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백분율로는 22.46% 낮아진 겁니다. 반면 부정률은 2018년 4분기 4.21%였으나 지난해 4분기엔 6.6%로 2.39%포인트 높아졌고 백분율로는 56.76%나 급등한 셈입니다. 포스팅에 금정어나 부정어가 포함되지 않는 중립률은 26.81%에서 39.91%로 1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백분율로는 48.86% 늘어난 것으로 소비자들은 백화점 업계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백화점 업계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 감소는 매장 방문이 줄어서라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관심도 폭증으로 인한
상대적 소외가 한몫하고 있다면서 중국 여행객 복귀 등으로 인해 정보 감소가 아직까지는 큰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대사 채널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 조직, 정부 공공 등 12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